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담배 끊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법으로 제가 30년을 담배를 피웠는데 그것을 끝장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샅샅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3,000건 이상 피드백 해주고 있는 실전 자소서 강의 니버티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면 제가 글을 올리면 동영상을 올리면 바로 신호가 갑니다. 흡연이 어떻게 해악이 있는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흡연이 기관지, 호흡기, 순환기 이런 관련 모든 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겠죠. 그런데 저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흡연이 급성 백혈병, 구강 안면 파열, 여성 생식기계 자궁외 임신, 발기부전,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 당뇨, 중이염 등까지 영향을 준다네요. 참 엄청나죠. 10년 동안 금연을, 10년이 아니라 지금 사실 거의 15년 정도 됩니다. 금연을 한 제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30년 동안의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고통 장난이 아닙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 의대 다니던 친구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의대생들은 해부학 시간이 되면 무연고 시체를 이용해서 폐를 아주 얇게 포를 뜨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흡연을 오랫동안 한 사체의 폐는 온통 타르로 덮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폐가 마치 녹아내린 아스팔트에 담가놓은 것 같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러한 타르가 완전히 제거되려면 20년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COPD입니다. 만성 폐쇄성 질환이라는 이런 병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50년 이상 흡연을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3년 동안 이 병으로 엄청 고통을 받으셨고 그 기간 내내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에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흡연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병인데 폐가 석고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숨을 쉬지 못해 산소통을 달고 사셨습니다. 폐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죠. 드라마에서 보면 노인이 되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기침만 하는 그 병을 옛날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노인이 되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노환으로 치부했던 바로 그 병입니다. 한국에 300만 명 정도가 이 병에 걸려 있는데 잘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네요. 그런데 금연을 하면 이 병이 완화된 상태가 된다네요. 저희 아버지는 이 병으로 인해 가래가 심하셔서 숨을 못 쉬면 석션 기계로 빨아들이는 기계 있죠. 그거로 가래를 뽑으시곤 했고 결국 심하게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면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고통을 보면서도 당시에는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 이놈 참 지독합니다. 자, 다음 장을 볼까요? 이제 흡연의 해악을 갖다가 제가 인용했던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자료라고 하네요. 자, 여기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쭉 보면 암, 구강, 인두, 후두, 식도, 기관지, 폐, 급성 백혈병, 췌장, 신장, 자궁경관, 방광 모두가 다 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잘 살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금연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볼까요? 자, 지금 사실 담배를 피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그리고 문화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접 흡연의 피해가 널리 알려진 이후에 흡연에 대한 아주 불관용적이고 경멸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을 의지 박약자로까지 모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흡연자들은 여성들에게 혐오 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또한 기업의 취업 시에도 비흡연자를 우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회사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학생들 취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를 친구에게 들었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흡연 교사들이 담배 필 공간을 찾다가 과학실에 모여서 한 3-4명이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 냄새가 솔솔 새어나가니 흡연 학생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교사들을 고발해서 교육청에서 감사반이 출동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누군들 담배 피우고 싶지 않겠어? 아, 자기들만 숨어서 담배 피우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담배 피우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그 교사는 무책임한 교사로 학생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처럼 이제 담배를 피운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건물은 금연구역이고 거리에서도 흡연을 규제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는 길거리에서 흡연할 때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자, 그동안 제가 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그런 합리화 방법, 저항의 시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담배를 끊었을 때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없다. 이게 제가 오랫동안 많이 설파를 하고 다녔던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담배를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담배를 피워 물어야 해결책이 보인다. 담배를 피워야 창의적인 영감이 떠오른다. 자는 시간 외에도 담배를 피웠다는 공초 오상순, 이 양반이 수필을 많이 잘 썼죠. 오상순이라는 작가는 7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양반이 담배를 안 피웠다면 아마 100살도 더 살았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많이 그렇게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실 때 담배 맛이 너무 좋아서, 이건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옛날에는 담배를 끊는 놈이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지금은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는 사람이 더 의지가 강한 사람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아직까지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배 끊기가 어려우니까 전자담배는 덜 해롭고 금연에 도움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오히려 더 해롭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금연을 하면 살이 찐다. 이것은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제가 금연을 시도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이던 19살 때 피기 시작해서 50세까지 담배를 피웠으니까요. 남자들이 담배를 배우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좀 세 보이고 피우는 게 좀 폼나 보이고 피우면 가오가 서는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쓴 글을 읽어봐도 많은 학생들이 그런 과정을 밟아서 담배를 배우게 되었고 나중에는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결혼한 뒤에 첫 애가 갓난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딸아이는 다행스럽게도 잘 커주었고 물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제가 금연을 시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끊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금연을 시도하지 못했고 한 번 딱 시도해서 단칼에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1단계. 자, 제가 2단계에 있다고 그랬죠.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 먹기.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 이게 사실 쉬워 보이고 말이 쉽죠. 사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담배 끊는 일 자체보다도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냐면요. 저는 겨울에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었는데 제가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 애들이 문을 잠가버리고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추운 겨울에 밖에서 1시간도 더 떤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밖 베란다에서 아이들에게 갖은 협박을 다 하고 욕도 하고 안 열면 죽인다는 얘기를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금연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게 운명의 금연 찬스가 우연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와 수영장을 다니다가 흠파 이거 수영할 때 숨 쉬는 방법이죠. 이걸 잘못 맞춰가지고 폐에가 물이 들어가가지고 급성 폐렴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폐렴은 보통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입원실에 들어갔는데 그 입원실 환자들이 모두 중풍을 맞아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폐렴은 흔한 병이 아니어서 저를 그곳에 끼워 넣은 것이죠. 6인실이었는데 6명 모두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50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지면서 왜 중풍에 걸렸느냐고 물어보니 혈압이 높았는데 담배를 심하게 피워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5명, 저를 제외한 5명이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담배가 그렇게 나쁜 것인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50대 초반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굉장히 먹었죠. 그래서 금연을 마음먹게 되는 과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금연 마음먹기는, 그런데
중풍은 한 번 맞으면 재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효과가 아주 작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밖에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중풍을 한 번 맞으면 죽을 때까지 대부분 대소변도 가리지 힘든 상태가 된다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5명이 중풍 맞아서 그 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중풍 맞은 사람들의 그 광경이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생기자 생존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담배를 갑자기 끊는다는 것은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담배를 끊고 나서 내가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을까 전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정적인 금연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얼마간만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었죠. 그때 입원하면서 챙겨간 담배가 2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담배를 피려고 했던 것이었죠. 물론 폐렴의 경우 한 달간 입원을 해야 하는 병이었기 때문에 한 달만 금연을 하자고 혼자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입원하자마자 졸지에 금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흡연자들은 모두 알다시피 화장실 갈 때와 식사 후였습니다. 담배를 배운 뒤 화장실에 갈 때 담배를 가져가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화장실 갈 때 담배와 라이터를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 상황은 요즘 아니죠. 그래서 억지로 참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실에 가서 피우려다가 몇 번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의 금연은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아직 금연 결심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못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죠. 자, 2번째 단계는 이제 정말 끊는 겁니다. 그러면 끊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나서 저는 퇴원을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을 때 저의 금연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금연을 해보니 참을만 했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을 굳게 만든 더 큰 이유는 한 달 동안 금연을 하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편두통을 끼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유전적으로 편두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마음을 먹고 이제 담배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피지 않은 2가지 담배를 방에서 잘 보이는 책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담배를 바라보면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통닭을 앞에 두고 참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자 드디어 가족들에게 금연 결심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응원도 컸고 이제 다시 담배를 피우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금연을 더욱 재촉한 것은 혈압이 높아졌고 혈압약을 복용을 하기 시작했고 또 혈전까지 생겨서 아침에는 혈압약을 그리고 밤에는 혈전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몇 달 만에 여럿이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담배를 피지 않자 신기하면서 담배 연기를 뿜어대지를 않나 담배를 권하지를 않나 이런 장난스러운 유혹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 한 대 줘봐 하면서 피웠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하는 심정이었기에 하지만 뱃속까지 빨지는 않고 뻐끔 담배를 피웠습니다. 냄새는 났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됐지 하면서 담배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 친구들이 제게 더 이상 담배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연말을 맞아서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방의 차욱한 연기, 담배 연기 속에서도 잘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참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연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정확히 따지면 15년 정도 되는데요. 자, 담배는 죽을 때까지 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피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식의 변화와 몸의 변화가 함께 왔으니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정신병 치료에도 인지치료와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저는 담배도 그런 방법으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담배에 대한 환상이 없습니다. 자, 괴로울 때 담배를 피우면 치유될 것이라는 환상 없습니다. 그것이 인지치료죠. 그 다음에 금연 후 5년까지 담배 연기가 좋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담배를 피운 사람이 말을 하면 역겨운 냄새에 힘이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얘기할 때 담배 냄새가 나면 담배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심이 서면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어떤 땐 수업 시간 중 30분 이상 금연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금연 성공 요인요? 단칼에 배워라. 결심 후 2가지만 저는 피웠습니다. 실험용으로 그것도 1단계 담배를 정말로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2단계 진짜 끊는 것, 담배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결심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제 비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는 절대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닥쳐온 난관은 정면으로 돌파해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게 하는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위기의식, 내가 잘못되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금연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0년도 넘게 보관해온 담배를 갖고 있습니다. 금연을 한 뒤 몇 년 뒤에 제주도에 가족과 함께 놀러 갔는데 그때 어떤 모텔에 들렀는데 그때는 모텔에서 흡연자들을 위해서 담배를 준비해주는 모텔이 꽤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바로 이게 그 담배 사진입니다. 디스, 엘세 이런 담배들 있죠. 자, 이것들은 제가 지금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면 모두 피고 죽으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의 금연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가 있겠죠. 자, 이상 마칩니다.